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어제 열린 여러 주의 예비 선거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슈로 여전히 거부하는 유권자 마음을 확인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니케일리에 대한 지지가 약해지는 데에 안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현직 의원이 우세했고 민주당에서는 진보가 힘을 펴지 못했지만 돈이 인지도를 이긴 선거도 있습니다. 하원 의장에서 쫓겨난 뒤 사임한 공화당 케빈 맥카티 전 의원 자리는 그의 보좌관이었고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빈스 펑 주 하원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을 주도하는 검사와 판사가 압승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자 이스라엘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스페인,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5월 28일부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고 공표하면서 이스라엘을 반대하거나 하마스를 지지하기 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와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을 계획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재안을 마련 중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 이후를 히틀러의 통일 제국에 비유한 듯한 비디오를 올리고 논란이 일자말자 해당 비디오를 내렸으나 그러나 트럼프와 히틀러 비유는 점점 깊어집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올린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 소셜 계정을 트럼프가 관리한다는 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여름의 가솔린 값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략적 비축량을 방출하지만 가격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렌트비와 주택보험이 큰 이슈입니다. 렌트비는 격전지에서 유권자들에게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택보험은 주택 소유주는 물론 미국 전반적인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가까운 미래의 레스토랑은 음식과 분위기가 아니라 기발한 재료와 테크놀로지, 마케팅, 물류,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것이 된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레스토랑협회 연례 쇼를 보고 취재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날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지도 모르지만 한국에선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아예 보도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비선거가 어제 있었잖아요.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특별선거가 있었고 예비선거가 아니라 오레곤주 진보죠. 조지아 아주 보수지만 지금 이상하게 돼 있죠. 정치판이 켄터키 보수, 아이다호 이런 주에서 어제 예비선거가 열려서 이 예비선거에서는 크게는 이제 뭐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현직 의원이라든가 어떤 그 선거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아주 뭐 간단하게 리뷰 정도만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켄터키 오레곤 당연히 승리했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예비선거를 치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본인이 지지했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가 민주당 유권자들이 계속 이 바이든을 저항한다는 것을 날이 가면 갈수록 또렷하게 확인을 합니다. 일종의 민주당 유권자들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시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켄터키주에서 바이든 대통령 승리폭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뭐 미확정 이런 사람이 거의 30%가 됐다고 하니까요. 민주당 예비선거니까 당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도 너무너무 낮아서 이거 위험한데요. 2020년도에는 53만 7천 명 이상이 투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은요 18만 4천 표니까 3, 8이 24 거의 3분의 1 정도죠. 이 정도면은 뭐 급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켄터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85%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니케일리에 대한 지지가 최근까지는 어떤 주에서는 뭐 22% 나오고 뭐 적게 나와야 10% 정도였잖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색깔이 옅어지는 것인지 6%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뭐 몇 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오레곤주. 오레곤주에서도 역시 바이든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는데 오레곤주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저항하는 세력. 그런데 그 저항 세력이 오레곤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았네요. 이것도 역시 켄터키라는 레드 스테이트와 오레곤이라는 블루 중에 블루 스테이트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레곤주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5%도 되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같은 뭐 아래 위로 있으면서 그 역시 같이 블루 스테이트인 워싱턴에서 3월 말에 예비선거에서는 무확정 투표,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다, 나 바이든 아니다라고 찍은 민주당 사람들이 10%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 정도, 켄터키는 굉장히 많았지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큰 구애 받지 않고 오레곤에서 승리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조지아주죠. 조지아주가 그 파니 윌리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뭐 갱의 두목이다 해서 뭐 루디 줄리아니 등등과 함께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전복한 혐의로 기소를 해서 이것도 계속 지금 재판이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벌써 6개월도 더 전에 시작이 됐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또 중간에는 이 윌리스 검사가 임명을 한 그 특별검사 남자고, 이 파니 윌리스는 여자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엄청 그 인종적으로도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이 임명을 한 그 특별검사와 남녀 관계였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 일로 이 케이스를 맡아야지 되느냐 마느냐 해서 법원에서는 맡아야지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렸고, 그걸 이제 유권자들에게 지금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유권자의 재판이 투표니까요. 근데 파니 윌리스가 87%, 이 정도면 압승 중에 압승이죠. 민주당이고.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공화당 도전자와 선거를 치러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이 파니 윌리스가 이길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고, 또 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판사인 스캇 맥아피도 83%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됐으니까 이제 이 재판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하고, 캘리포니아주 빈스 펑이라는 캘리포니아 주의 하원 의원이고, 이 전에는 케빈 맥카티 쫓겨났잖아요. 거의 공화당에서 뭐 프리덤 코커스 등등이 왜 민주당과 예산안 같은 것을 합의를 해서 해주느냐, 연방정부 문 닫아도 좋다, 미국의 크레딧 나빠져도 좋다, 뭐 재정을 책임있게 해야지라고 얘기를 한, 그런 주장하는 몇몇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그런 이제 케빈 맥카티가 쫓겨나자마자 나는 이제 더 이상 선거 안 나가겠다 하고 사임해버렸잖아요. 그 자리에 빈스 펑이라는 캘리포니아주의 지금 하원 의원이고, 전에 케빈 맥카티의 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지지했죠. 특별선거에서 이겼습니다. 이 케빈 맥카티의 지역구라는 게 캘리포니아주에서, 캘리포니아주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딥 블루 스테이트입니다. 딥 블루 스테이트에서도 시골이 많죠. 캘리포니아주가 테크놀로지가 워낙에 유명해서 그렇지 농업주예요. 사실은 그 농업지대가 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물러난 케빈 맥카티의 그 딥 블루 스테이트에서 딥 레드 지역구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지금 빈스 펑이 이겼다 하는 것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임기는 특별선거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만 됩니다. 1월이 되면은 그 전에 12월 달에 선거를 해서 의원들이 바뀌죠. 의회의 회기가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되는데, 지금 특별선거기 때문에 1월까지는 가는데, 그 전에 11월 달에 역시 또 다른 이제 어차피 공화당 지역이니까 공화당의 후보와 서로 싸우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이기죠. 지금 이미 특별선거에서 그 자리를 맡아서 그 연방 하원 의원으로 일할 사람이, 이제 그런 정도가 중요한 거고요. 워낙에 뭐 조지아, 아이다호, 켄터키, 오레곤 이런 많은 주에서 수많은 선거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선거는 대강의 그 흐름만 본다면 현직 의원이 역시 도전자들보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건데, 뭐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진보가 민주당에서
굉장한 진보들이 그다지 많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슨 뉴욕이 지역구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같은 연방 하원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은 아닌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라든가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연방 상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버니 샌더스와 바이든이 미국의 그 후보로 싸울 때 사람들이 바이든을 그렇게 매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에게 투표를 했었던 이유는 버니 샌더스가 너무 진보적이기 때문에 일반 본선거에 가면은 진다. 본선거는 무당파를 많이 흡수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이든을 지지했잖아요. 그럼 그게 4년 전의 일입니다. 그 4년 전에 민주당에서 뭐 블루스테이트 너무 진보적이야 이런 얘기가 많지만 그때에 흘렀던 너무 진보, 너무 좌로 가면은 위험해라는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서 민주당에서는 진보보다는 기득권이 이겼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레곤주인 것 같네요. 오레곤주의 오지구의 하원 의원 선거 같은 경우가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약간의 예외 뭐 하기는 이거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니까는요. 그 연방 하원 선거에서 오레곤주에서 인지도가 높은 후보를 자금이 많은 후보가 확 그냥 이겨버린 이 케이스가 있거든요. 인지도가 왜 본인 때문에 높은 게 아니라 여동생 때문에 진보적인 그 프리밀라 자이팔이 미국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연방 하원 의원이잖아요. 그 언니가 수실라 그 자이팔이 그 지역의 커미셔너였는데 주 하원 의원이 민주당 의석입니다. 그 하원 의원이 나가니까 예비선거에서 민주당끼리 붙었어요. 근데 그 유명한 진보 중에 극진보인 프리밀라 자이팔의 언니가 지고 돈을 많이 쓴 맥신 덱스터 하원 의원이 주 하원 의원이 이제 연방 그 민주당의 후보로 당선돼서 이 경우에는 돈이 이겼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돈이 어느 정도로 이겼냐면요. 프리밀라 자이팔의 언니기 때문에 그 언니를 같이 이제 자매를 연방 그 하원 의회에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켜봤었던 건데 이 프리밀라 자이팔 언니를 누가 지지했냐면 버니 샌더스도 지지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바바라 리 전부 진보 중에 진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지지를 해줬어도 돈이 많은 사람이 이 경우에는 이겼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선거를 쭉 치르면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카드 같은 게 낙태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낙태를 이슈로 삼은 후보들이 생각을 했던,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낙태에 관한 카드의 힘이 좀 약해지는가? 그 빳빳함이 조금 좀 무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살짝 엿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이제 예비선거는 거의 끝나가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조금 더 지켜봐야지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중요한 이슈를 맨 앞에 그러나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이 5월 28일부터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처럼 국가로 한다라고 딱 그 서로 의논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아일랜드는 워낙에 그 내부에서 싸움도 많았고 하니까 아일랜드가 먼저 발표를 하고 노르웨이, 스페인에서 이제 또 세 사람들이 같이 발표도 했는데 팔레스타인이 독립국가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노르웨이 총리 그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가 얘기를 한 건데 벌써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도 막 힘을 쓰고 해서 오슬로 조약 이런 거 맺어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어떻게 설립을 돕겠다는 이게 오슬로 조약인데 계속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기고 있고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유일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에 대한 해결책은 두 나라가 나란히 옆에서 나란히 번영과 평화를 이루어야지 된다. 이건 두 나라가 되지도 않았지만 두 국가가 옆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싸우기만 할 때도 두 나라에게 다 안 좋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겪어서 압니다. 어느 나라? 제가 구태여 말씀을 드려야지 됩니까? 아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나란히 붙어서 번영과 평화를 이루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외무장관 이스라엘 캐츠가 그 대사들을 그런 나라들의 대사들을 딱 소환했습니다. 이건 항의하는 거잖아요. 아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팔레스타인과 그 세계의 테러리즘은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겠어. 그래서 이제 대사들을 불러서 무슨 10월 7일에 그 하마스가 저지른 그 야만적인 공격에서 이스라엘 여성 군인들을 어떻게 납치했는가 하는 영상 같은 것을 보여줬다고 하고요.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민이 아닙니다. 하마스와 다른 테러 그룹도 사실은 두 국가 해결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마스도 권력에 너무 헝그리하고 그리고 문제는 하마스야말로 이스라엘은 없고 팔레스타인만 원하는 거잖아요. 팔레스타인만 국가가 돼야지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제외한 팔레스타인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했고 미국은 사실은 오랫동안 상상을 하면서 실현하지 못한 꿈입니다. 두 개의 국가가. 미국 외교관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목표는 늘 똑같습니다. 이 점 오늘 뭐 워싱턴 포스트가 상당히 강조를 했던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일랜드 총리가 미셸 마틴 이 총리가 얘기한 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유럽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른 국가들도 몇 주일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스라엘도 어느 정도 동등해져야지 이게 평화가 됩니다. 뭐 스페인 총리도 페드로 산체스도 마찬가지 주장을 했고요. 국제사회를 수십 년 동안 괴롭게 했던 게 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엔의 가입국 193개국 가운데 143개국이었었죠. 그 143개국이 유엔 완전 그 가입 같은 것을 승인을 했고 지금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나라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과는 다릅니다. 대만은 뭐 10개 국가도 안 될걸요. 한 9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국가적인 대우는 하지만 근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140개국 조금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문제는 힘있고 파워가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렇게 유럽 국가가 그렇게 그 승인을 했으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9개국 정도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데 그 9개국은 뭐 거의 구소련 당시에 그 구소련에 속했었던 그런 그 국가들이고요. 그러나 이제 몰타, 슬로베니아도 최근에 이제 이 유럽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그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이스라엘도 무척 쫓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하마스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다 이 같은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의 결정을 지지를 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미국은 그제 있었던 국제사법재판소의 뭐 말하자면 수석검사, 검사장인 거죠. 미국식으로 표현하면은 그 검사장이 벤자민 네탄야후도 하마스의 테러 그룹이라는 하마스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체포해야지 된다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판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벌을 준다고 안토니 블링컨 그 유대인인 국무장관이 벌써 주도를 해서 주도를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의원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어제 공화당 의원들이죠. 그렇게 벌을 줘야지 된다 하는 뭐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요할 때 푸틴을 좀 벌 주면 좋겠어요. 이런 때도 협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니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탄야후를 하면서 이제 거부하는 몸짓으로 이런 것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카림 칸 검사장은 뭐 법은 뭐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법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지 된다. 하마스에 적용돼야지 되는 법이 이스라엘에 왜 적용되지 않느냐. 이게 영국 왕의 법률 자문인 그 카림 칸 국제사법재판소의 검사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것도 또 참
그래요. 이스라엘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AP통신의 장비 같은 것을 압수를 했잖아요. 가자지구에서 생중계를 못하게 하고 그 이후로는 AP통신이 알자지라에 어떠한 뉴스를 전달한다. 알자지라를 이스라엘이 그냥 폐쇄를 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지국을. 그런 이유로 그랬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백악관에서도 비난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또 이스라엘이 장비 같은 거 다 돌려줬거든요. 돌려주면서 아니 AP가 알자지라에 그런 걸 주니까 그랬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외신 기자협회도 뭐 소름 끼치는 조치에 경악한다.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도 이스라엘이 정말 터무니없는 지멋대로 검열을 한다. 유엔은 충격적이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야당 지도자인 야이르 라피드도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의 장비까지 압수해 이건 광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이스라엘 의회가요,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이런 과정에서 어떠한 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이유로 외국 네트워크를 한 번에 45일 동안이나 금지시킬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이헌령 비헌령인 거예요. 이걸 AP에 적용을 했는데 아니 왜 AP가 보도하면은 되고 알자지라가 보도하면 안 됩니까? 모든 기자들은요. 어떤 경우에 서로 친해서 내가 거기 가야지 되는데 정말 못 갔어 하면 본인이 취재한 것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뭐 꼭 이 경우가 그 경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제공을 했다는 거예요. AP가 알자지라에. 아무튼 그래서 우리의 법에는 위반된다 하는데 AP는 그거 법의 위반 아닌데 이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니 미국의 AP가 하면 괜찮고 알자지라가 하면은 안 된다는 건가? 알자지라가 하면은 하마스의 대변인이고 AP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입맛에 맞으면 하마스의 대변인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막 반응이 거세지면 백악관까지 그러면은 이건 또 슬쩍 풀어주나 뭐 이런 일이요. 그러니 아무튼 이러한 그 이스라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고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하마스를 국가로 인정을 하려는 그런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예비선거에서 이스라엘에 관한 처우 때문에 조금 그 위험함 같은 것은 뭐 몇 퍼센트 정도는 느끼고 있는 2024년 오늘 5월 22일 오늘의 미국입니다. 잠시 뒤에는 오늘 미국 각 주요 신문의 그 일면의 뉴스와 그리고 중요한 것 제가 렌트비와 주택보험에 대해서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엄청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보험 같은 경우는 많은 뭐 주택 등등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그 신문의 모든 그 주요 뉴스, 탑 뉴스도 역시 무슨 이스라엘 문제가 있고 지역에 따라서 다 선거 결과가 주요 뉴스가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뭐 여전히 뭐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그에 따른 대학교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건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렌트비와 보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그 아틀란타 저널 컨스티튜션 조지아주에서 발행되는 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맨 위에는 가스 값이 내려가고 있다.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면서 이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죠? 3달러면 바이든 선거 치를 때쯤 4달러면 트럼프 이렇게 보고 있는 경제 전문가도 있던데 아무튼 애틀란타 그쪽 지역은 지금 가솔린 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게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통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여러 가지 이슈는 모든 신문들이 다 일면에 실었습니다. 야, 역시 이제 그 조지아주의 예비선거 결과 파니 윌리스가 굉장히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을 실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신문인 거죠. 여기서 이제 물론 공화당과 결선을 치러야지 되지만 당연히 이제 현직이 뭐 우세하니까 그게 이제 강조를 한 점이고요. 그리고 휴스턴 크로니클을 보면은 휴스턴 크로니클이 휴스턴 그쪽 지역 텍사스 지난주였었죠. 엄청난 지금
폭풍 바람 때문에 아직도 정전된 지역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어제 이제 연방 재해국장이 그 피마 국장이 거기 가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 도움 요청하세요 해서 뭐 집도 조금 당장 뭐 체크 받아서 옮기고 하셨던 분들 많다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건 휴스턴 크로니클을 전해드렸는데 지금 뭐 아이오와 일리노이 이런 데도 기후변화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휴스턴 크로니클은 그 점을 이제 사진과 함께 굉장히 크게 실었고 역시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어제 재판 같은 것 나왔고 휴스턴 크로니클에서 제가 하나가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은 일면 오른쪽 아래 가면은 론스타 주잖아요. 이 텍사스 주가 론스타 졸업식인데 그 졸업식에서 히스패닉 가족들이 아주 좋았다. 이건 그 학교 이름이요. 론스타 칼리지네요. 론스타 칼리지에 라티노 학생들이 텍사스니까 많이 졸업을 했겠죠. 휴스턴 북쪽에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처음으로 이 론스타 칼리지, 커뮤니티 칼리지인 것 같아요. 이 론스타 칼리지에서 스페니쉬로 졸업식을 진행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졸업식이 각 학교마다 메인 졸업식이 있고 단과 대학별 졸업식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스페니쉬로 졸업식을 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당연히 한인분들도 자녀분이 대학교 졸업할 때 가보시면은 영어로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니까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연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게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의 파워가 세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거의 거기도 50% 정도가 이 히스패닉계고 하니까 라티노 학생들 졸업식을 처음으로 스페니쉬로 해서 그래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건데 이제 오늘 실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계, 히스패닉계 가운데서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자녀분들 가족이 있어서 다 갔는데 그걸 너무 편안하게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참 이 언어의 장벽을 느끼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것 휴스턴 크로니클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를 보면은 역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그 UCLA의 총장이 하원에 가서 이제 대학교에서 당신의 대학교에서 유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그 차별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한 것 그 청문회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그걸 보도를 했고요. UC 총장이 하원 청문회에 이런 문제로 나가서 증인석에 앉아 있는 거 처음이랍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심지어 공화당이 킨더가든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총장들 쭉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교육부 관계자들. 거기에 지금 속해서 UC 총장이 가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기사로는 이와 이렇게 연결되게 대학교에서 지금 학교에서 투자하고 있는 돈의 투명성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역시 UC 멀시디 학생들의 요구를 지금 LA타임스가 일면에서 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대학이 갖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서 돈을 늘려서 우리에게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지 그 내용 자체는 학교가 알아서 하는 것. 전문가가 알아서 하는 것 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학생들의 그 같은 요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LA타임스에 실렸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제가 눈에 띄게 봐지는 것은요. 역시 월스트리트저널도 오늘 이 그 이란의 그 대통령이 숨지고 나서 이란 내부에서는 이거 누구야? 내부의 소행인 것 같아. 악천후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벌써 분열과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같은 이란의 소용돌이를 서구 다른 나라들은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따른 정책을 기획한다. 뭐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그 아래 보면은 레드 랍스터가 이제 파산 신청을 했잖아요. 파산 신청을 했는데 파산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은 너무 많은 매체들이 날마다 보도를 합니다. 오늘 오히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금 늦었다 싶은데 새우 한 마리가 딱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레드 랍스터가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수십 년 전에 오픈을 해서 그야말로 랍스터를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 도시의 식당에서 좀 편하게 값싸게 먹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좀 장사가 좀 잘 안 되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새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우를 무한정 먹게 하자. 슈림프를. 그래서 슈림프를 무한정 먹으러 와서 랍스터까지 먹게 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우 무한정이 제가 이제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한인들 all you can eat 그 고기 하시는 분들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슈림프를 먹자 하니까 미국 사람들도 슈림 좋아하잖아요. 슈림을 먹는데 $20만 내면은 슈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원래 사람들은 많이 와서 랍스터를 먹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걸 봐도 나 슈림 75개 먹었어요. 65개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20를 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슈림만 먹다 가는 거예요. 돈이 남지도 않고 랍스터에는 아예 손도 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레드 랍스터라는 랍스터 레스토랑이 슈림 레스토랑이 돼버리더라. 그리고는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다 입찰해서 장비 같은 거 팔잖아요. 수천 달러 내면은 뭐 냉장고부터 모든 것까지 다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고요. USA 투데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스포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USA 투데이와 뉴욕타임즈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는데 렌트가 너무 크게 올라서 근데 렌트가 오르는 것도 이걸 이제 그 지역적으로 보면은 스윙 스테이트의 렌트비도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는 이게 결정적으로 좌절감을 주고 또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 탑 10 그 대도시 지역이 2020년부터 2020년 사이에요. 노스캐롤라이나 여기도 이제 약간의 스윙 스테이트로 넣잖아요. 어딘가요? 르노아르, 히커리 르노아르 이런 지역이 111%입니다. 11%가 아니라 렌트비가 올랐고 위스콘신 지역의 뭐 어디 니나 이런 지역도 역시 106%가 올랐고요. 또 위스콘신의 다른 지역도 뭐 100% 정도. 텍사스야 뭐 스윙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텍사스 웨이코는 잘 아시죠? 94%가 올랐다고 하고 플로리다도 스윙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포트, 세인트 뭐 이런데 75%가 올랐고 뭐 너무너무 특히 이제 이 뭐 애리조나 같은 데도 애리조나가 시에라 비스타, 더글라스 이런 지역이 63%가 올랐다고 하거든요. 이게 다 경제적으로 63%가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 가운데 가장 많은 돈이 렌트비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면 딱 경제적으로 힘들면 이건 집권당에 굉장히 나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뉴욕타임스입니다. 뉴욕타임스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실었죠. 뭐 네타냐후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저 사람 체포해야 돼 영장 청구하고 하니까 심지어 내부의 적들도 일단은 뭉쳤다 이런 내용 등등이 뭐 보도가 됐고 뭐 로버트 케네디의 시스터인 페리 동생이에요. 동생이 이 본인의 오빠의 이 선거에 나가는 것에 반대하는 말하자면 연락책이나 총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정말 우리 오빠에게 이렇게 하더니 힘들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있는 홈오너가 너무 그 보험 같은 것을 잃어버려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험 같은 것이 주택보험을 지금 값이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들어주고 재계약을 안 해주는 보험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것은 상당 부분이 지금 공화당에서 얘기하는 뭐 기후변화는 혹시야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그 기후변화가 주된 그 원인이고 그럼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가야지 되는 거지? 뭐 이런 것. 지역에 따라서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있기도 한데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주는 뭐 산불 허리케인 그리고 이런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이오와 알칸소, 오하이오, 유타, 워싱턴 다 미칩니다. 주택보험의 경우는요. 그 북동부가 그래도 조금 보험회사에 수익을 많이 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지난 5년 동안 주택 소유자 이 보험에 대해서는 이익이 줄어들었는데 2017년하고 2018년도에 엄청난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최고로 이제 조금 줄어들고 이랬는데 지난해에는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18개 주에서 주택보험에 대해서 손해를 봤답니다. 보험회사가.
2013년도에는 8개였거든요. 근데 그게 뭐 10년이 안 돼서 18개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대부분은 이제 내륙 지역이죠. 물론 플로리다처럼 허리케인도 있지만 산불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우박도 많고 요즘은 그렇잖아요. 해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해도 요즘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철수하는 데도 많잖아요. 캘리포니아주도 완전히 캘리포니아주에서 나가버리고 했는데 보험이 없으면 개인적인 고통은 우리가 다 겪어서 압니다. 근데 이게 경제 전체를 위협하게 되는 게 보험이 없으면 주택시장이 망가지죠. 몰개지 시장이 망가지고 지역 경제까지 망가지는데 이를테면 보험이 없으면 은행에서 모기지 융자를 줄 수가 없죠. 모기지 융자 안 내주면 집을 못 삽니다.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부동산 가치도 결국은 하락하고 또 그 로컬 정부는 재산세 수입이 줄어듭니다. 재산세 수입이 줄어들면은 로컬에서는 학교에 보조하는 것, 경찰에 보조하는 것, 이런 사회 기본 서비스에 쓸 돈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 사회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정부에서 보험회사가 보험요금을 조금 쉽게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쓰고는 있는데 그럼 뭐합니까? 이 마더 내처라는 또 그 자연과 기후 변화는 인간이 기획하는 모든 것을 싹 쓸어가 버릴 그럴 정도의 극단적인 기후를 요즘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보험회사는 대체적으로 받은 돈보다 보험료로 지불된 것 이걸 더 많이 한 곳이 많다는 거예요. 뭐 하와이 같은데 다 우리가 겪었잖아요. 손실이 늘어나고 거기다가 대고 일부 주는 점점 심해지고 이것도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게 오늘 뉴욕타임스의 일면에 실린 내용이고요. 잠시 뒤에는 가솔린 값과 미래의 식당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오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어쨌든 뭐 100만 배럴의 가솔린을 몇 주일 안에 방출한다.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꼭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4월 달에 의회에서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전략적 비축률을 왜냐하면 이번 주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지만 또 독립기념일 연휴가 가장 크잖아요. 여름에.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솔린을 넣고 꾹꾹 눌러 담고 어디를 가는 그런 때에 맞춰서 7월 4일에 맞춰서 의회에서 의무화하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200만 갤런 정도 된답니다. 이 100만 배럴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사실은 이게 올해 100만 배럴이지만 900만 배럴을 방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그 직후에는 1억 배럴, 1억 배럴을 방출하는 것과 전략적 비축류로 1억 배럴과 100만 배럴은 얼만큼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조족지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무슨 뭐 아틀란타 그 저널 컨스티튜션은 그쪽 지역에 가솔린 값이 내려가고 있다고 했지만 이 내려간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죠. 중국에서 수요가 줄어들었다던가 뭐 등등의 이유에서 그런 것이지 꼭 정부가 이렇게 뭔가 조치를 취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세계적인 수요 그리고 가자 이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가솔린 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뉴스는요. 유전자 편집 샐러드. 아니, 제가 이런 거 먹어야지 되나요? 나중에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할지도 모르지만 지하 딜리버리 튜브. 이게 미래의 식당이랍니다. 지난주에 시카고에서 전국 그 식당협회의 연리의 쇼가 있었는데 뭐 아보카도 빵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안에 아보카도를 넣는 게 아니라 빵 자체를 아보카도 맛이 나게 한다던가 피칸 오일. 오일이 뭐 올리브 오일 무슨 오일 뭐 해바라기씨 포도씨 오일 얼마나 많아요. 이제 피칸 오일인데 피칸 오일은 피컨 맛이 난답니다. 그 너츠 맛이 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아주 좋게 유전자를 잘 편집을 해서 샐러드를 만들고 도시 전체를 이렇게 배달을 해준대요. 그 튜브로 지하로 그런 걸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한 재료로 만드는 획기적인 이 모든 것들 소셜 미디어와 테크놀로지가 손님들을 이렇게 유치하는 거 이거 이미 시작됐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그래서 틱톡 뭐 앱, 로봇,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어머니의 손맛 이런 뭐 집밥
이런 식당에서 이쪽으로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파이프 드림 랩이라는 회사가 텍사스 어스틴에서 뭐 이걸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료품 또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지하로 터널을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팝 메뉴라는 데는 식당이 손님이 과거에 뭘 주문했지? 이걸 기반으로 지금 이제 알고리즘 뭐 해서 유튜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제안을 하고 또 테이스트리라는 곳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아, 이 손님은 어떤 와인을 좋아하겠구나 하는 것을 선택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레스토랑의 미래의 트렌드인데 예를 들어서 머스타드 그린 무슨 아유 너무 뭐가 많아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네요. 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걸 또 치료까지 여기다가 연관을 시킨대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 뭐 노리시드라는 이런 뭐 스타트업 회사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뭐 엘러지가 있는 사람을 위한 뭐 이런 것들 해서 결국은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음식 재료, 그 마케팅하는 방법 이런 것들 뭐 심지어는 비건 채식주의자들은 무슨 뭐 사탕수수 본 이걸 어떻게 해야지 돼요? 사탕수수 그 본을 뭐 곁들여서 먹으면 뭐 바삭바삭하다던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선을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틱톡에서 누가 막 어떤 음식을 해요. 그러면 식당이 평소에 있지 않았어도 거기에 따라서 딱 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딱 그 배달을 해주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는 이런 파스타를 먹었어요 하면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착착착착 해줘.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랬다가 이거 퀄리티 컨트롤이 안 돼 하면서 소송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굉장히 뭐 wendy 같은 경우도 그렇고 무슨 뭐 뭔가 인공지능 같은 것을 써서 드라이브 스루에서 주문 맥도날드도 그런 것 같은데요. 맥도날드도 요즘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PF 창스 같은 그런 그 레스토랑 있잖아요. 치킨 레더스 랩 아주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이런 데는 아예 투고 섹션을 따로 완전히 앉아서 먹는 데잖아요. 투고 섹션을 따로 마련을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지금까지는 밖에 나가서 먹는다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음식 맛 뜨거울 때 먹고 뭐 음식 먹고 분위기였잖아요. 이제는 마케팅, 아주 흥미로운 재료, 그리고 사람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이게 이제 미래의 식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뭐 정치 뉴스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말하려고 집에서 침대에서 추가로 그 기밀 서류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트럼프 재판은 이제 오늘부터 메모리얼 데이 연휴까지 5월 28일까지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증인석에 앉지 않기로 하고 계속 이제 나는 앉을 거야라고 하더니 결국은 앉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변호 측에서의 증인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티피컬한 거죠. 그리고 검찰 측에선 20명이었으니까 10배였는데 그 20명 가운데서 마이크 코엔이라는 핵심 이 증인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에게 명령을 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포르노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줬다. 잠을 잤던. 이렇게 주장한 마이클 코엔의 크레딧을 깎아내려는 그의 신뢰성에 집중적인 공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어죠.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형사사건의 증명이라는 것은 어차피 그 검찰 측이 맡아서 해야지 되니까 검찰 측이 이제 증인이 20명이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어제 배심원들이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나쁜 게 있었다면 로버트 코스테어라는 그 판사에게 좀 저항을 해서 지적도 받고 있었던 이 변호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이 케이스가 연방 조사가 시작됐을 때 지금 트럼프에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마이클 코엔 변호사를 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해라 하고 유도하는 것 같은 아니 조작하려고 하는 매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이메일을 배심원들이 어제 봤다고 하고요. 아무튼 화요일까지 휴정입니다. 그 화요일입니까? 28일이 28일 날 최종 29일이 28일 날 최종 변론을 하게 되네요. 화요일. 수요일은 이제 오늘도 수요일이니까 안 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무슨 뭐 트럼프의 그 통일 제국 거기에 대해서 또 바이든의 한 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30초짜리 비디오를 내면서 본인이 당선됐을 때 신문의 일면에 나오는 것처럼 What next for America 하는데 거기에 그 단어 자체가
통일 제국 뭐 이런 그 말하자면 그 히틀러의 이런 그 아무튼 지금까지 그 히틀러의 얘기를 많이 썼잖아요. 그 United like 이렇게 like 독일어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 히틀러가 그렇게 했었던 바로 그거 아니 왜 히틀러 언어만 계속하지 하면서 했더니 바로 내렸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비난한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출마 선언하고 나서 홀로코스트 부인하는 백인 민족주의자 닉 펜테스와 말하려고 해서 밥 먹었고 반유대주의 음모론 자주 홍보해온 래퍼 그 예와 밥을 먹었고 그 다음에는 무슨 뭐 예를 들어 해충 같은 정치적인 뿌리를 뽑는다. 이게 히틀러도 유대인 해충 제거돼야지 된다. 이민자는 미국의 독이다. 피를 오염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역시 히틀러도 열등한 인종에 의해서 독일의 피가 오염돼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내 정치적인 적이 러시아나 북한 독재자보다 나쁘다. 히틀러도 독일 내부의 적을 인식해야지 된다. 이런 많은 얘기.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거든요. 라고 하는데 내가 한 건지 다 알고 있고요. 소셜미디어 본인이 하는 거. 아무튼 이러이러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정치계에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그리고 내렸어요. 비디오 금방. 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계속 또 그걸 비호해 주죠. 트럼프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근데 이것도 잦아지면 무당파 유권자들은 뭔가를 의심하게 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